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6시 1분으로 방금 바뀌었네요. 제 일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딱 칼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잔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일을 모두 마쳐서 집에 도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좀 일찍 출근하셨겠죠?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의 시작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딱 열흘이 걸렸네요. 한 책을 끝내는데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책을 끝내게 되면 저도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생각 정리 마지막까지 해주시면서 좀 얻어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공직 생활 중 디즈레일리의 숙적은 윌리엄 글래드스턴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부딪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사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캐서린 글래드스턴은 59년을 같이 살았다. 지속적인 헌신으로 빛나는 세월이었다. 글래드스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영국 수상 중에서도 가장 위험 있던 이 사람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난로 앞 깔개 위에서 춤을 추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지저분한 남편과 말괄량이 아내, 우리는 인생의 고락을 함께 노래하며 이겨낼 거라네. 글래드스턴은 공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비난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는데 가족 모두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글래드스턴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부드럽게 나무랐다.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가족들은 영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아래층에 혼자서 가족들이 내려와 같이 아침을 먹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관계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던 글래드스턴은 집 안에서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예카테리나 2세도 마찬가지였다. 예카테리나 2세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제국을 통치했다.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그녀에게 있었다. 정치적으로 그녀는 잔인한 독재자여서 무의미한 전쟁도 여러 번 일으켰고 수없이 많은 적들을 총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사가 고기를 태웠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먹었다. 미국의 남편들이 배워야 할 관용의 정신이다. 도로시 딕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권위자이다. 그녀에 따르면 50% 이상의 결혼이 실패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낭만적인 꿈들이 이혼이라는 바위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비판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비판 말이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세 번째 비결을 기억하라. 비결 3. 비판하지 마라. 혹시라도 아이를 야단치고 싶다면 당신은 아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상상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야단을 치더라도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 중 하나인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를 읽은 다음에 치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은 원래 피플스 홈 저널의 사설의 형태로 실렸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여기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압축한 글을 실도록 하겠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써내려간 글로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세대를 건너 사랑받는 글이 되었다. 작가 W. 리빙스턴 라니드는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는 수백 권의 잡지와 사보에 실리고 미국 전역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글을 읽고 싶어하는 수천 명에게 일일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글은 셀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학의 정기 간행물이나 고등학교 잡지들도 이 글을 실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글들이 커다란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이 분명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들어보렴 아들아. 내가 말을 하려는 지금 너는 잠들어 있구나. 조그만 팔 하나는 뺨 아래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있고 금발머리는 촉촉한 이마에 붙어 있구나. 혼자서 네 방에 가만히 들어왔단다. 조금 전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자니 견디기 힘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더구나. 죄책감에 마음이 아픈 채 아빠는 지금 네 침대 곁에 앉아 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짜증을 부렸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건에 얼굴을 대는 신용만 한다고 야단쳤다.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네가 물건들을 바닥에 던졌을 때는 흥분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했구나. 음식을 흘린다. 꼭꼭 씹어먹지 않는다.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다. 빵에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른다. 그런데도 내가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놀러 나가던 너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 하고 말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곤 대답이랍시고 어깨 좀 쭉 펴 라고 말했다. 오후 늦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길을 걸어오다 보니 네가 보였다.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긴 양말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향해서 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구나. 양말은 비싸다. 네가 사야 하는 처지였다면 좀 더 조심했을 테지. 아들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기억하니 아들아?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네가 수줍은 상처 입은 표정으로 들어왔던 걸. 이를 방해받은 게 짜증나서 서류 너머로 쳐다보니 너는 문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나는 으르렁댔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폭풍처럼 서재를 가로질러 와서 두 팔로 내 목을 껴안고는 키스를 했다. 너의 작은 팔은 하느님이 네 마음속에 꽃 피워놓은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고 있었다. 그 꽃은 아무리 무시해도 시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너는 타박타박 계단을 올라 네 방으로 갔다.
그리고 나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나는 습관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흠잡는 습관, 야단치는 습관. 이게 네가 어린아이인 데 대한 나의 보상이었던 거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린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나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지. 네 성격에는 좋은 점도 많고 훌륭하고 진실한 점도 많단다. 네 작은 마음은 저 높은 산을 뚫고 올라오는 새벽보다도 넓지. 내게 달려와 잘 자라고 입 맞춰주는 네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어. 아들아, 오늘 밤엔 그 행동 말고는 내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난 어둠 속에서 네 옆에 이렇게 와 있다. 무릎도 꿇고 있다. 내가 부끄럽구나. 보잘것없는 사과라는 걸 안다. 네가 깨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이 아빠는 진짜 아빠가 될 거야. 너와 친구가 될 거야. 네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네가 웃으면 나도 웃을 거야. 짜증내는 말이 나오면 혀를 깨물고 참을 거야.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말할 거야. 아직 아이일 뿐이야. 아주 작은 아이. 너를 어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나 두렵구나. 하지만 이렇게 작은 침대에 피곤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너를 보니 넌 정말 여전히 아기구나. 바로 엊그제만 해도 넌 네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4장.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폴 포페노는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말한다. 아내를 찾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매력 있고 자신들의 허영에 대해 기꺼이 좋게 말해주고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회사 임원인 여성이 오찬에 초대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대학 때 배운 현대 철학의 주류 같은 이야기나 재탕하고 심지어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내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그런 여성은 그 이후 모든 점심을 혼자 먹게 된다. 그와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타이피스트가 오찬에 초대받았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초대해 준 사람을 계속 열정적으로 응시하면서 애정을 담아 말한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녀가 굉장한 미인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남성들은 여성들의 잘 보이고 싶고 옷을 잘 입고 싶어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깨달은 경우라도 흔히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경우 여성은 다른 남성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마련이다. 나의 할머니는 몇 년 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할머니께 30년도 더 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이미 눈이 좋지 않아 그 사진을 제대로 보실 수도 없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은 이랬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생각해보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 생애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신 100세를 눈앞에 두고 노안으로 자리 보존하시는 힘 빠진 할머니가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 이제는 자신의 딸들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와중에도 자신이 30년 전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질문은 내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이 5년 전에 어떤 옷, 어떤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해 보려는 요만큼의 욕망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다르다. 우리 미국 남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상류 계급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드레스나 모자에 찬사를 보내도록 배운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프랑스에는 5천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내가 오련에 보관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화가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 말해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옮겨보도록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장의 여성이 힘든 하루 일을 끝낸 집안 남자들 앞에 건초를 쌓아 올린 접시를 놓았다. 남자들이 화가 나 미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당신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의 남자들을 위해 20년 동안 음식을 만들었는데 당신들은 단 한 번도 건초를 먹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무례한 귀족들은 예전에는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차르 시대의 러시아 상류층에서는 저녁을 즐기고 난 후 요리사를 불러 칭찬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만큼 당신의 아내에 대해 배려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다음에 닭이 잘 구워졌을 때 아내에게 잘 구웠다고 말하라. 당신이 건초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어라. 혹은 영화배우 텍사스 기넌이 말하곤 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어라. 그리고 그런 배려심 있는 말을 하는 김에 두려워 말고 당신의 행복에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어라. 디즈레일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이 작은 여성, 아내에게 빚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알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요전날 잡지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다.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에디 켄터의 인터뷰였다. 에디 켄터는 말했다.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녀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재투자했습니다. 저를 위한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5이나 낳아주었죠. 제게 언제나 근사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이룬 게 있다면 그 모든 칭찬은 그녀가 받아야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결혼은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로이드 보험사라도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것이다. 하지만 드물게 대단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다. 그중 하나가 워너 백스터 부부이다. 위니프레드 프라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무대 경력을 쌓았던 백스터 부인은 결혼한 후 무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무대의 갈채를 그리워했습니다.
워너 백스터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 갈채를 오롯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애썼죠. 여성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면 남편의 인정과 헌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과 헌신이 진실된 것이라면 아내가 행복함에 따라 남편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네 번째 비결이다. 비결 4.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5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까마득한 옛날부터 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다. 꽃은 비싸지 않다. 특히 제철의 꽃들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길모퉁이에서 세일도 자주 한다.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선화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에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에 피어있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할 수 없이 꽃을 사야 하는 경우를 기다리지 말자. 당장 내일 밤이라도 장미 한 다발을 안겨주는 게 어떨까? 실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조지 M. 코아는 브로드웨이에서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했다고 한다. 매번 놀라운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작은 관심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작은 관심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의 행복이 당신에게 매우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여성들은 생일과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냥 그렇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보통의 남성들은 평생 동안 많은 날들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날들도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미국이 독립한 1776년, 아내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다. 필요하다면 앞에 두 날짜는 잊어도 좋다. 하지만 뒤에 두 날짜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시카고의 조지 사바스 판사는 4만 건의 부부싸움을 살펴보고 2,000쌍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과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끊임없이 작은 칭찬과 관심으로 사랑을 지켰다. 아픈 아내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쓸 정도였다. 이젠 내가 진짜 천사가 아닌지 궁금해질 정도야.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관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 게이노 매덕스는 픽토리얼 리뷰에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미국 가정에는 몇몇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누려야 할 귀여운 기분풀이다. 여성들에게 침대에서 먹는 아침은 남성들이 비공개 클럽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준다. 결국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 바로 결혼이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부부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요약했다.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버리는 게 나를 아프게 한다. 기억할 만한 구절이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시에서는 이혼 법정이 일주일에 6번 열린다. 10건의 결혼 중 1건은 이혼으로 끝난다. 이 중 진짜 비극으로 인해 깨지는 결혼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는가? 정말 드물다. 내가 보장한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이혼 법정에 앉아 행복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의 증언을 들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하찮은 것들로 인해 가버린다. 이제 주머니 칼을 꺼내 다음 인용구를 오려내라. 당신의 모자 안에 붙이든지 아니면 거울에 붙여라. 아침마다 면도를 하며 볼 수 있는 거울에 붙여라.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베풀어야 한다. 미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5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비결 5. 작은 관심을 보여라. 6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윌터 담로 씨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이자 한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제임스 G. 블레인의 딸과 결혼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만난 이래로 담로 씨 부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담로 씨 부인은 말했다. 파트너를 생각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예의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만큼 남편에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걸한 목소리로 더러운 말이나 쏟아내는 아내들로부터는 어떤 남자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낯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며 맙소사, 그 지겨운 이야기 또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의 편지를 열어본다든지 그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을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다.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는 말했다. 예의란 망가진 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문 뒤 정원의 핀 꽃에 관심을 갖는 마음 자세이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들 홉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이 쓸쓸하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홈스는 말했다. 올리버 웬들 홈스는 그랬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판매가 부진했다. 윗사람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5시 15분 통근 열차를 놓쳤다.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족 앞에 꺼내놓지 않을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어떤 무지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무지는 우리와 다른 존재나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손님에게는 물론 사업상 파트너에게도 감히 소리 높여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개인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보다는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결혼을 누리는 평범한 사람은 홀로 사는 천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법이다.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세계적인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를 걱정해주는 여성만 있다면 이 모든 천재성, 이 모든 책들은 다 버려도 좋겠소.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앞서 말했듯이 도로시 딕스는 결혼의 반 이상은 실패라고 믿는다. 하지만 폴 포페노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포페노 박사는 말한다. 남자들은 자신이 뛰어드는 어떤 사업보다도 결혼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식품점을 여는 사람들 중 70%는 실패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중 70%는 성공합니다. 도로시 딕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결혼과 비교하면 탄생은 우리 삶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죽음도 사소한 일에 불과하죠. 남자들이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쏟는 만큼의 노력을 왜 가정생활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기울이지 않는지 여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족한 아내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혼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생각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저 운에만 맡기고 운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죠. 왜 남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상황을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만들면 어떤 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 마디 돈 들지 않는 칭찬만 던져주어도 예를 들어 아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만 해도 아내는 한 푼도 함부로 쓰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작년에 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이야기하면 그녀가 올해 나온 신상품에 눈도 돌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 키스를 하면 아내의 눈을 감게 만들 수 있고 입술에 키스를 하면 아내의 말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주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칭찬해주지 않고 아내와 싸우고 나서 그 대가로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녀에게 새 옷과 차와 진주를 사주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화를 내야 할지 역겨워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6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비결 6. 예의를 차려라. (7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사회위생국 사무총장 캐서린 베먼트 데이비스 박사는 수천 명의 기혼 여성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 솔직한 대답을 받아낸 적이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미국 성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수천 명의 기혼 여성들에게서 받은 대답을 꼼꼼히 읽어본 후
데이빅스 박사는 미국인들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체적인 부조화라고 확신하고 이를 지체 없이 발표했다. G.V. 해밀턴 박사의 설문조사 역시 데이비스 박사의 연구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해밀턴 박사는 몇 년 동안에 걸쳐 100명의 결혼 생활을 연구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과 관련된 400여 개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다.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조사 기간만 4년이 걸릴 정도였다. 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한 유명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G.V. 해밀턴과 케네스 맥고안이 공저한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밀턴 박사는 말한다.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주의력이 모자란 정신분석학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 마찰의 원인이 성적 부적응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마찰을 무시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이었던 폴 포페노 박사는 수천 건의 결혼에 대해 살펴본 미국 최고의 가정생활 분야 권위자이다. 포페노 박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로 4가지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원인을 정리했다. 1. 성적 부적응. 2.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3. 재정 문제. 4.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이상. 섹스가 가장 먼저 오는데 주목하라. 돈 문제는 겨우 3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모든 이혼 전문가들은 성적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곤 있다. 예를 들어 신시내티 가정법원의 호프만 판사는 가정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비극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호프만 판사는 몇 년 전 이렇게 말했다. 이혼 10건 중 9건의 원인은 성적 문제이다. 존 B. 왓슨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섹스는 틀림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대부분의 원인은 섹스이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많은 개업이들이 내 수업 시간에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다. 20세기에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도 결혼과 우리의 삶이 이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에 대한 무지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지 않은가? 올리버 M. 버터필드 목사는 뉴욕시 가족상담소의 소장이 되어 설교단을 떠나기 전까지 18년간 감리교 목사였다. 그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부의 혼인을 지켜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러 오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처음 목회자가 된 다음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들. 버터필드 목사는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조정과 적응 과정을 그저 운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혼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행복한 결혼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다는 의미에서 건축물과 같다. 버터필드 박사는 이러한 설계를 돕기 위해 자신이 주례를 보는 모든 부부는 자신과 더불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본 결과 버터필드 박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결혼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섹스는 결혼 생활이 주는 많은 즐거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버터필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참고 침묵하려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초연한 태도와 실천으로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건전한 내용과 훌륭한 취향을 담고 있는 책은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내가 쓴 소책자, 결혼과 성적 조화 말고도 몇 권의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책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 가장 좋은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자벨 E. 허튼이 쓴 결혼 생활에서의 섹스 테크닉, 맥스 엑스너가 쓴 결혼의 성적 측면, 헬레나 라이트가 쓴 결혼의 성적 요소다. 따라서 당신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비결 7.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성에 관해 책으로 배운다고? 안 될 건 뭔가?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사회위생연합과 함께 저명한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대학생들의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폴 포페노 박사는 말했다. 이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과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장을 이 비극적인 문제를 솔직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추천하며 마치려 한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1. 잔소리하지 마라. 2.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3. 비판하지 마라. 4.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5. 작은 관심을 보여라. 6. 예의를 차려라. 7.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참 신경 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해심일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진심을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행동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또 단지 그 상대가 싫어서 등등 우리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적인 에너지를 쏟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더 고생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에게 진심을 쏟기 어렵죠. 하지만 보다 더 원활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진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나름 타인을 상대할 때 항상 진심을 다해 대하자
라는 그런 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쳐서 그러지 못한 적도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마음을 챙기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건 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직장 속의 선후배 관계에서, 연인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 모두 쉽지 않죠. 서로 간의 관계가 편하면 편할수록 상대의 입장을 지레 짐작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항상 제 기준에서 상대를 판단하려 들었고 또 제 기준에서 상대를 가늠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고요.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이런 제 모습 때문에 상대와 그런 전쟁 같은 싸움, 전쟁 같은 사랑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이 점을 잊지 않고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 언급한 그 진심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진심이 결여된 공감은 상대한테는 역효과만 줄 뿐입니다. 진심이 결여된 공감은 상대가 봤을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서 상대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감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공감이 어려워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분들은 대체로 이제 상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진심을 꺼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그 마음이 그 상태가 그대로 전해져 버린 겁니다. 상대에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색하지만 내가 가진 감정을 조금씩 더 표현하려는 노력이 공감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서 상대한테 내 감정을 서서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도 그것을 차차 느껴가게 되고 공감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진심을 바탕으로 한 뒤에, 진심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공감을 한 모습을 보여준 뒤에 책에 나온 잘 웃기, 상대의 이름을 부르기와 같은 스킬들을 넣어준다면 더욱더 공감 어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고 난 뒤에 실전에 써먹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글로 배운 후 실전에 써먹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숙지한 뒤에 많은 관계 속에서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 후부터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서 더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은 관계, 나은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피터는 항상 담담히 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뵙겠습니다.